자, 오늘 본회의 열렸죠.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가 됐고 최상병 특검법도 처리가 됐는데 이태원 특별법 얘기 먼저 해볼게요. 일단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항을 수정을 했습니다. 애초에 뭐 수사되고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를 했고 이게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요구했던 거죠. 그리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를 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두 가지의 조항이 삭제가 돼도 괜찮은 건지 이 통과된 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장깨비님 먼저. 저는 뭐 세부 내용이 통과된 것보다 네.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하면 유가족분들이 양보하지 않으셨으면요,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영수회담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하고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뭐 대폭적으로 양보하고 이해해가지고 통과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끼셨던 유가족분들이 그래도 이 특별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그 첫걸음을 떼야 된다. 네.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건 우리가 그냥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가족분들의 그 결단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잘 됐죠. 사실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서 통과가 된 건데 네. 앞서 말씀하신 대통령실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그랬지만 그건 이제 프레임이에요. 독소 조항은 아니고 네.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본질적으로 꼭 필요하냐? 제가 볼 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 청구 의뢰 같은 것도 네. 법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영장 청구 그러니까 자료 제출이나 요구를 했을 때 2회 이상 안 하면 네.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검사는 네. 영장을 청구하든지 네.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청구 안 해도 돼요. 네. 왜 청구를 안 하는 이유만 그냥 나 이래서 안 해요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네. 영장 청구 의뢰가 아주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네 무엇보다도 근데 가장 큰 게 참사잖아요. 네. 정말 그 가족들의 마음을 느껴보면 사실 뭐 얘기하기도 힘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정쟁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는 솔직히 정치권이 기본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정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거부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어느 정파든 간에. 일단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 그리고 다들 정권 획득이 목적인데 정권을 획득하면 국민들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가장 아픈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합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참사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지만 오늘 또 통과된 법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최상병 특검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수회담 때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했지만 수용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이 대답을 안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빠지고 김웅 의원 한 명만 참석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건데 애초에 이 김진표 의장이 이걸 해줄 거냐, 올려줄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거가 논란이 나왔고, 뭐, 그 과정에서 박지원 당선자께서는 뭐 욕설도 하고 그래서 사과를 하고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사실 김진표 의장이 좀 결정적으로 왜 이거는, 입장을 바꿨다고 보세요? 제가 아주 선의로, 네. 김진표 의장은 아주 선의로 해석한다면은 그냥 빌드업 과정이었다. 이것도 하나에. 네. 이렇게 가기 위한 수순? 아주 선의.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네. 꽤 있다고 봐요. 합의를 하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합의를 해줄까요? 그거를 김진표 의장이 만약 몰랐다. 네. 그러면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죠.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여당이 합의를 해준 거는 대통령 등에 칼을 꽂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그냥 특검법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특검법이에요. 네. 그걸 여당이 어떻게 당론으로 합의를 해줍니까? 안 해줄 거라고 봐야 돼요. 합의해줬을 거면 총선도 저렇게 안 져요. 네. 이미
열차가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쪽 궤도를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쪽 가는 열차일 거야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그냥 저는 아주 선으로 보면 합의 안 해줄 거 알면서 그냥 모양새만 좀 갖추지 않았나?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여당한테 합의를 강요하는 것도 김진표 회장이 잔인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대통령실한테 자, 칼 주면서 자, 대통령 빨리 찔러봐요. 지금 이제 다 막가스 찔러. 이런 거거든요. 네. 찌른다는 표현 좀 그렇구나. 어쨌든 뒤통수 쳐. 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죠. 예, 그냥 그렇게 강요하다가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수순이다라고 봅니다. 애초에 수순이었다. 물론 김진표 회장이 실제 수순이었는지 네. 아니면 박지원 전 원장이 동물을 빗대가지고 아 이러다 동물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했는지는 뭐 모르죠. 해외 출장도 못 가게 하고 뭐 예. 못 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예, 나왔고. 그래서 뭐 저쪽에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의견이세요? 근데 뭐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고 네. 저 이거 가지고 쇼츠 만들지 말아요 진짜. 예? 만들어 달라는 얘기 같은데. 아니 진짜로. 아니 뭔데요? 진짜로 무슨 만들면 얘기 하시려고? 아니 앞에 잠깐 하셨는데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북남미는 정말 꼭 가고 싶었던 것 같아.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이거 처리 안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30명이 몰려가지고 들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네. 여행 못 가게 한다고. 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은 강한 의지의 표현을 이 최상병 특검법 처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반바지 샀구나. 아니 선글라스랑 그 꽁무니 셔츠 있잖아요. 그걸 사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의미는 우리 박 실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이태원 특별법 처리나 오늘 최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 날라 그러고 말을 못 하겠는 게 저런 특별법이 통과될 때 항상 관계자분들이 방청석에 와서 방청을 해요. 맞아요. 국회에는 이제 본회의장 위에 대략 한 300석 정도 될까? 2층에. 100석? 네. 150석 정도 되는 방청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하고 해병대 분들이 오셨어요. 맞아요. 거의 눈물바다 됐더라고요. 아, 나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법이 딱 통과됐을 때 그 해병대 같은 경우엔 일어나가지고 거수경례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 보면 참 마음이 뭉클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정치인들이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드라마 보잖아요. 뭐 전자 예를 아침 드라마 옛날에 네. 뭐 주말 드라마도 그렇지만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고부 갈등이잖아요. 네. 시청자들 누구 편이에요? 당하는 사람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시어머니가 세면 며느리 편이고 며느리가 세면 시어머니 편입니다. 네. 그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권이든 야권이든 아 저쪽에서 정쟁에 당할 거야, 이용할 거야. 그래서 내가 당할 거야.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표로 그쪽 편이 돼요. 네. 근데 그걸 왜 못하냐? 민심은 당하는 사람들 편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뻔히 다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저는 생각할 때는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정치인들이 맨날 이기는 싸움만 해봐서 네. 지는 걸 싫어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민심을 얻으려면 져야 됩니다. 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여당이 참패했지만 왜 참패했습니까? 대통령이 워낙 강해 보이니까 참패한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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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땐 좀 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럼요. 모습이 오히려 그러니까 속으려고 참사 그러는데. 특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유 우리가 질까봐 막 아니 지면 안 돼.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태도는 버려야 된다고 봐요. 이 법안을 그 참여하지 않고 네.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주어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관리인가라고 막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하루 만에 지시사항이 죄송합니다. 바뀌어요. 네. 그러면 특검 하자고 안 하겠어요? 공수처에서는 대략 1년 정도 수사를 안 해요.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 특검으로 이 사안 밝히자고 안 할 건가요?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했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하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몇 번이나 네. 저는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늘은 쓱 같이 퇴장하고 노텐다 홀 내려오다 보면 그 계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피켓을 들고 막 항의 시위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지? 뭐가? 그러게요. 항해 시위까지.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유, 내가 의총에서 앉아가지고 잘 설명했더니 생각 바꿨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은 왜 내가 당초에 얘기했던 결정과 판단을 바꿨는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돼요. 자세하게. 네. 근데 어제도 BBS인가요? 거기 인터뷰에서 이건 보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특검에 찬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사람은 김웅 의원? 네. 네, 한 한 명이 명이죠. 찬성을 했다고 하던데. 안철수 의원의 표결은 앞서 이제 그 이현욱 의원이나 정춘 의원처럼 뭔가 이제 실수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앞서 이제 피켓팅까지 그렇게 했으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입장 표명을 모르겠어요. 해야 되겠네요. 진짜 네. 말씀대로. 분명히 본인은 대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했고 네. 이번 전당대회 또 아직 뭐 입장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나갈 수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얘기했던 약속, 대국민 약속 아니에요? 네.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 땐 분명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된 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과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사실 이번에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이 되는데 뭐가 궁금해요, 그게. 보니까 대통령실에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지도부 자체가 반대를 했으니까 우리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당연하다. 거부권 수순이다. 아니,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다. 네. 바로바로 반응이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법 통과에 대해서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그냥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거죠. 몇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윤재욱 대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는 네.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건의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할 거예요. 네. 굳이 왜 건의합니까? 뭔가 이제 쌓아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명분을. 편하게 하려고 앞에 네. 이렇게 길 닦아주는 건데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네. 아웅해봐야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앞서 제가 경향신문 보도 제가 잠깐 보면 이 특검법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엄중히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기사로 본 거여서 제가 정확한 워딩을 확인을 못했는데 기사 워딩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토 아니에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네. 아니 떳떳하면 특검법에 네. 떳떳하면 아빠지 문제 없잖아. 우리가 개입한 것도 없고. 네. 그럼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나라가 혼란할 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특검 검사 수사관들 와서 보고 봐 없잖아. 자 국수 한 그릇 먹고 가. 없네요. 국수 먹고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네. 혼란에 왜 빠집니까? 국수 먹고 가는데 혼란할 일이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네. 그리고 엄중히 대응하겠다. 거부권 행사를 큰 소리로 얘기할 건지 저는 잘 그게 엄중히 대응하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아 역시 예리해.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엄중하네. 엄중하죠. 표정도 신중한 아주 굳은 표정으로. 아니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 논란도 사실은 이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국민의 67%가 이 최상병 특검에 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선에서 사실은 참패한 것도 요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심 위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게 분명한데 잠시만요.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MBS 조사고 MBS 조사고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역풍 우려 이런 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상관없다고 보세요? 그것보다는 앞서 특검이 사실을 이건 제 추정입니다. 네. 사실을 밝힐 경우, 진실을 밝힐 경우 대통령이 더 어려워질 수 있구나. 네. 이걸 더 크게 받지 않았을까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네. 당연히 행사할 걸로 보이는데 네. 예, 행사하는 게 옳은 건 아니지요. 근데 살기 위해서 행사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그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예. 윤재욱 원내대표는 얘기를 하죠. 저는 보수 우파 패널에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쟁과 특수 조항이 있다. 네. 첫 번째, 수사 대상에,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을 넣은 것은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대통령실을 공격해서 상당히 좀 정쟁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있는 법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두 번째로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특검을
뭐 추천을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2명으로 추려서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특검 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러한 독소 조항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설명이 맞다고 보세요? 아니요. 장 소장님이 이렇게 그 비언어적 표현을 써서 네. 진실을 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방금 얘기하실 때 영혼을 다 빼고 얘기했잖아요. 네. 내가 대신 전하는데 맞아, 표정이 여기에 좀 달라요. 차마 내 영혼을 실을 수는 없어. 이게 보여요. 역시 다음부터 뉘앙스가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선글라스 쓰고 와서 눈빛을 안 들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눈빛에 생각이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장수장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에 포기를 참여 안 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재의결을 할 텐데 그럴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낙선한 사람들을 좀 설득하면 좀 그래도 재표결에 성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은 이번처럼 다 퇴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란표가 나오는 거를 원천 봉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낙선자 중에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네. 근데 나는 반대표 던지려고 앉아 있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역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 네. 그러면 낙천자들 배지 떨어졌어요. 좀 대통령실에 잘 보여야 돼가지고 공공기관장 가야 되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그것도 안 보내줄 거예요. 네. 아무리 떨어졌다고 그래서 하더라도 일사불란한 행동을 할 것이다. 네. 결국에 이거는 21대 국회에서는 부결될 것 같다. 그럼 22대 국회는요? 8명만 사실은 넘으면 하는데 네. 이게 또 패스트 트랙 태워도 180일 이상 막 걸리잖아요. 거의 1년 걸린단 말이에요. 1년.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안이 처리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부터 상당히 좀 지연 작전을 쓸 것 같아요. 네. 아이 국회의장 이거 협상 우리 못 해주는데 상임위원장 아이고 우리 협상 못 해주겠어 질질 끌고 네. 2020년 21대 국회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산사 절로 막 도망 다녔어요. 네, 원구성할 협상 때. 안 주려고.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딘가로 이렇게 막 잠적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동안 어떤 법안 처리는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한다고 슬쩍 넘어가 또 정기국회 한다고 또 슬쩍 넘어가 이런 식으로 좀 지연작전을 끌 것 같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올해 안에 네.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이 다시 통과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 안에는 어렵다. 네. 저는 이제 21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제2를 하겠죠. 네. 그러면 3분의 2가 넘어야 되잖아요. 네. 현재 의석수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당, 무엇보다도 민심이 계속 요구를 하면 네. 뭐 어떤 적절한 방식의 압박으로 하면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21대는 저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네. 이게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민심들이 더 부결되면 들고 일어나겠죠. 네. 그럼 22대는 민심의 요구가 더 커집니다. 근데 여기에 계속 뭐가 있냐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정부인지 여당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 박정훈 대령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만 넘기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이슈에서 많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알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변호사가 계속 기록을 가져와야 되니까 위법한 명령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계속 가지고 오거든요. 네. 거기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22대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사람들이 숨어 있을 때는 그냥 저도 마찬가지고 이기적인 존재로 다 할 수 있지만 전면에 나오면은 부끄러운 얘기는 잘 못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설득해야 되는 의원들에게 압박을 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번 얘기하다가 본인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계속 살고 있고 민심들이 요구를 하면 점점 물이 끓어오르는 게 되죠.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하고 지금의 국정 운영 기조를 유지한다면 민심부터 계속 끌어올 겁니다. 국민의힘 또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그렇죠.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이 있고. 끌어올리는 게 그래서 제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이제 임계치라는 표현인데 네. 어느 순간 끌어서 기체로 변합니다. 네. 양질 변환이 일어나죠. 물론 그 중에는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이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가 트리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끌어오르는 온도가 일단 올라가면 언젠가 이거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생각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최상병 특검 법안에
국민적 관심,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죠. 민주당의 전력이 여기에 투입되고 있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시작을 하면 아니 김건희 여사 특검을 좀 감추기 위해서 네. 이 최상병 특검을 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걸 감추기 위해서 네. 더 크게 만든다. 지금 김건희 특검 뭐 속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논란이나 어떤 언급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내내 이거 가지고 좀 질질 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부인을 드네요.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건가요?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렇게? 아니 김건희 특검은 부인에 대한 거고 이거는 부인님이라고 해요. 여사님. 부인님 여사님. 여사님의 부인 대인 여사님. 거고. 네.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소 뭐 약간 이런 심리? 공도포차 문 닫고 싶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철을 맞은 통영 가리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철이군요. 네, 오. 통영에서 직접 키운 활 비단 가리비입니다. 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정말 통통하고 아니 무슨 가리비가 이렇게 맛있어 근데? 가리비 너무 세상에. 맛있다 진짜. 구이도 맛있네. 네? 찐 겁니다. 네, 구이요, 구이. 찐 건가요? 네. 가리비 안에 네. 조그마한 새끼 개가 있네요. 이만큼 이렇게 싱싱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새끼기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죠? 새끼 개 먹어야죠. 미안해서 못 먹겠다. 이 가리비 탕인가요? 가리비 탕? 자숙 가리비로 끓인 탕입니다. 정말 해장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깊은 맛이 있고 해장이 짱인 것 같은데. 이거 작가님이 요리를 엄청 잘한 건지 아니면 원재료가 뛰어난 건지 원재료가 뛰어나겠죠? 가격이 얼마예요? 우리 항상 이 상품은 가격이 중요해. 싱싱한 활 비단 가리비는 1kg에 9,000원. 오, 우와. 되게 싸다. 빨리 시키셔가지고요. 5월 5일부터 가족분들하고 드시면 참 좋겠네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김건희 특검은 부인에 대한 거고 이거는 부인님이라고 해요. 여사님. 부인님 여사님. 여사님의 부인 대인 여사님. 거고. 네. 네. 요거는 이제 본인을 겨냥하는 거기 때문에 네. 차라리 내가 희생하겠소 뭐 약간 이런 심리? 공도포차 문 닫고 싶어요? 네? 하기 싫어요, 공도포차? 아니. 하기 싫으면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 아, 왜 질문. 국장님한테 하기 싫다고 해요? 사회보기 싫다고 왜 지금 공도포차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려고 해요? 예리한 지적이에요. 우리 송채경 앵커가 그럴 수도 있어요. 피곤하고 내가 몇 년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그냥 아니, 사실은 맨날 오면은 막 이 원고 보면서 막 줄 쳐가지고 막 연구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어 하시는가? 저희 국장님께 저희 사장님께 말씀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하기 싫다고? 아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근데 대통령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난번에 디올백 사과할 때 네. 그거는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사과할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알아보면 사과의 입장을 표명할 거다.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KBS와의 대담, 다큐멘터리 대담을 잡혔을 때 거기를 통해서 사과하겠구나. 형식적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임박해서 나왔던 얘기는 사과하면 뒤로 사과 왜 했어? 잘못했으니까. 이러면 특검이든 뭐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밀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렇죠. 또 뒤에 이렇게 깜짝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걸 알고 네. 있다. 그래서 절대 안 밀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부러지죠. 네. 근데 어쨌든 옳지 않습니다. 이런 법안 거부권 행사한 건 옳지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을 자신의 가족과 참모와 측근, 자신 이러한 의혹을 수사하는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하는 것은 또한 헌법상의 권리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다. 네. 나쁜 선례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는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공수처 한 다음에 봅시다라고 네. 하죠. 공수처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다거나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최근에. 네, 네. 그런데 처음부터 갖춰진 조직이나 이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 공수처에 맡겨놓으면 이 큰 사건을 맡겨놓으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정도에 뭐가 좀 나오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이 보면 이번 특검법에 나온 게 특검 1명, 특검보 3명, 네. 그렇죠? 그리고 검사 20명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거기다 특별수사관 40명. 네. 검찰 수사관 아시잖아요. 네. 사실은 검사들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관들이 어떤 수사관들이 와서 수사를 하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네, 많이 네. 하기 실무를 때문에 많이 담당하시니까. 뛰어난 분들이 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40명 뽑을 수가 있고 또 공무원 40명을
파견을 요청할 수 있어요. 최대 104명이 일을 합니다. 네, 굉장히 규모가 크군요. 그렇죠. 네. 지금 공수처 사부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장검사 1명, 수사기획관 1명이 다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네. 검사 4명인데 지금 저번에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고등위원장을 그냥 표적 감사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관은 몇 명인지 모르는데 공수처 전체가 40명이에요. 조직 구성이 원래. 네. 그러면 부로 그냥 놔두면 한 10명 정도 있을 거예요. 많아봐야.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뭐 특검의 아니 공수처의 수사 의지나 능력 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인원 자체가. 이 큰 사건을 맡을 만한 예산과 조직과 장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건 특검이 해야 맞는 거죠. 왜? 중요한 사건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올해 안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통과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요게 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점을 대통령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